이제 간대요. 네, 오늘 특검으로 이제 첫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싸 리듬 오늘 이은혜 에디터와 또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요? 네, 휴가는 아니고 개인적 업무상 잠깐 하루 빼먹었습니다. 그 지역에 남자친구가 있는 건?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빼어난 외모라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첫 소식 특검으로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김예성, 전성배 이 세 인물을 나란히 소환 조사합니다.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 동시에 수사하는 겁니다. 먼저 김건희는 지난 14일 구속 뒤 첫 조사했었죠. 그리고 나흘 만에 두 번째 조사인 겁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남편과는 달리 이번에도 특검에 출석 예정인데요. 관건은 진술 여부입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즉 공천 개입 의혹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이렇게 빼고 나면 실제 조사 시간 자체는 2시간 정도였는데요. 그나마도 김건희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주요 대목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 조사 때 제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이런 말 했다잖아요. 로맨스. 예, 이런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컨셉 그리고 성실히 조사받는 이미지 이런 걸 좀 유지하면서 혹여나 괜히 문제될 만한 어떤 말실수 하지 않게 진술은 거부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예성 씨 정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그가 분명히 잡혔습니다. 네. 김건희 집사로서 많은 시선을 집중받았는데 이 김예성 씨의 구속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김 씨는 윤석열 파면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가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하면서 구속됐는데요. 스스로는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씨 혐의, 영부인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투자 받고 자기의 차명 회사로 46억 원을 챙긴 혐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서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투자 수익의 일부가 김건희 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김건희랑 김예성 나란히 같은 날에 조사하다 보니까요. 혹시 둘이 대질신문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건진법사죠. 전성배 씨도 오늘 조사 진행됩니다. 지금 서희건설이며 로봇계 서성빈 씨며 선물 줬던 사람들 줄줄이 입을 열고 있잖아요. 먼저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안 먹였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줘서 그랬어.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왜냐 난 부담스럽잖아. 그랬더니 이게 그렇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을 했죠. 이거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 네,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세트, 서성빈 씨의 바쉐린 콘스탄트 시계, 여기에 건진법사는 그라프 목걸이죠. 오늘 조사되나요? 네,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여기에 천수삼 농축차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시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간 서울 남부지검이나 특검 수사에서 요 선물 실물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전시 또한 모두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해 왔었고요. 그런데 아까 영상 보셨듯이 지금 줄줄이 선물 제공자들 입 열고 있습니다. 전성배 씨 역시 이런 대세를 좀 따라서 입을 열지 않을까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소식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실명이다 아니다, 나경원 의원부터 비롯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윤석열 측은 당뇨 망막증으로 실명 위험에 처했다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건강 악화 계속 이유로 들면서 체포영장도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불응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깔끔하게 상황 정리해 줬는데요. 이렇게 보도자료로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 상태 확인했다.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 모두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시술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실명 위기설은 뭐다? 개뻥이다라는 게 또 드러난 거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뇨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정기적인 약을 제공받고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진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개뻥이 아닌가 싶네요. 관련해서 나경원 판사 출신인데 또 이런 말을 보탰다고 합니다.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에서 구금 중인 윤석열이 실명 위험 상태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과 진료 받으러 갈 때 수갑도 채우고 전자발찌도 채웠다는데요. 이 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 탄압, 망신 주기 등 정치 보복의 끝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명확하게 정리해 줬는데요. 원래 외부 진료 나갈 때 수갑 등에 조치하는 거는 관련 법령상 어떤 통상의 조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 운운하면서 특혜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지금처럼 또 남들처럼 그대로 하는 거 적극 찬성 여론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또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구체적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에 법원이 윤석열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인정해서 네. 100여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 내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 또 소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1만 1천 명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김건희가 공동 피고인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고 대리 변호사는 네.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고 이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랑 노상원 간의 비화폰 통화도 밝혀진 바 있잖아요. 변호사는 국가의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네. 내란 공범들과 직접 소통한 점 역시 공동 책임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1인당 10만 원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보다 더 기대되는 내란 회복 지원금 10만 원 곱하기 1만 1천 명 하면 11억 원 되겠는데요. 근데 지난번 배상 그 판결 이후에 윤석열 쪽이 항소도 하고 네.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도 지금 신청한 상태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에 윤석열 부부 재산만 74억이 넘는다잖아요. 네네. 그 좀 짜잔하게 굴지 마시고 시원하게 11억 정도는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소송 아무튼 확실하게 또 이겨가지고 우리 내란 회복 지원금 타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8월에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21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과시킨 방송법을 빼고 나머지 방송 입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이 법안 하나하나마다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범여권이 이제 뭉치면은 네. 24시간 내로 이거를 24시간 뒤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네.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또 24시간씩 지켜보고 전파 낭비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네, 또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3대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하고요. 수사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신병을 나란히 확보한 만큼 그동안의 각종 비위 파헤쳐서 내란을 확실히 종식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검 연장이 지방선거까지 내란이며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한 이슈를 쭉 이어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탄압 정치적인 목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지금 뭐 빤스 난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목걸이며 가방이며 네. 이런 정황들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회에서도 특검이 좀 명시가 됐어요. 네, 어제 전당대회 이제 닷새 앞두고 TV 토론회 열렸는데요.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너도 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보자. 통일교의 교인들 100만 명하고 같이 맞춰보자. 그게 합법적입니까? 이런 적치 특검에 무도한 특검을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털을 수 있을 때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이지요. 네, 같은 빨간색 넥타이입니다. 탔는데 같은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 아래 찬탄 반탄 빨간색의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굉장히 다른 온도차를 느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그렇죠. 탄핵 반대 후보들은 정치 특검이자 야당 말살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또 탄핵 찬성 후보들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오히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네. 특검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토론회에서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 간에는 누가 더 잘 싸우냐를 놓고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는 4박 5일 동안 지금 당사에서 농성을 했다. 네, 초야 네. 농성하고 있다. 장동혁 후보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신 거 맞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 후보는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네. 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요. 특검 앞에서 규탄 시위도 했습니다. 라고 뭐 그런 지점을 내세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더 특검의 수사를 잘 방해하고 있냐? 네. 요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정당한 특검의 수사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건지 혹시 특검 방해죄, 뭐 특검 수사 방해죄 이런 죄는 없는지 싹 다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업무방해죄가 있어서 아마 충분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 네, 네. 업무방해죄로 싹 다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대하고요. 또 어제 광복절 관련해서 대통령실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데 광복절 관련 이슈, 영화관 이슈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에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을 관람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 그러면 대통령도 봤어요? 네, 대통령이 제 뒤에 앉으셨는데 그 팝콘도 드시고 이제 콜라 음료 같이 드시면서 주변 조진웅 배우가 예, 바로 예, 옆에 맞아요. 앉으셨고 예. 강유정 대변인도 앉으셨고 실물로 배우분들 보니까 너무 멋있으셔서 하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제일 빛이 났죠. 다들 사진 찍고 막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직접 제가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한테 들었는데 이 영화 어떻게 이 영화로 선정하게 됐냐 대통령님께서 직접 선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셀카로 대통령님이랑 얼굴 같이 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는 좀 자중을 하고 멀리서 약간 자중. 짝사랑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원래 또 찐팬은 또 네. 이렇게 지켜보는 네. 찐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독립군 영화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나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전한길이랑 부정선거 영화나 같이 보던 그렇죠. 윤석열이랑은 이 작품 고르는 수준도 다르고 메시지의 품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네.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홍범도 장군 논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영화 관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자리에 많은 영화 배우분들도 오시고 정말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가족분들도 오셨었는데 대통령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독립군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무명의 그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사들을 기억했는데 김현석 독립 그 기념관장
경추사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실제 어떤 발언을 했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네, 주말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김영석 관장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에서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다라면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말이고요. 뉴라이트식 사관을 교묘히 주입시키는 아주 나쁜 발언입니다. 이를 두고 당연히 각계 시민사회 분노 이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순국 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가 아니다. 그쵸. 이런 자에게 세금을 달 1원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만한 게 이게 김현석 관장이 애초에 그 관장 자리에 오를 때부터 네. 논란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이런 내용들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서 기시감이 드는 게 일본 극우가 딱 저렇게 말하거든요. 일본 극우의 주장과 딱 맞닿아 있다. 굉장히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직자 아니 보직자 후보 막 이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광복절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광복절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정하고 네.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까지 지금 주장하는 모습 봤는데요. 네. 이런 자를 윤석열이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 네. 관장에 앉혔고 그렇죠.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꿰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작년에는 아예 독립기념관 차원으로 네. 8.15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8.15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조선총독부의 관료가 국정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 네. 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그 간부들이다. 그런 얘기가 과언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영석 관장은요. 기념사 관련해서 자신의 이런 발언이 언론이 왜곡한 거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본인은 3.1운동 얘기도 하고 임시정부 독립투쟁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이 그 부분은 빼고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 이 부분만 인용해서 발췌했다면서 이게 왜곡 보도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념사 전문을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도 발끈하길래 제가 또 없는 시간 내서 전문을 쫙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뜯어보니까 질이 더 나쁘더라고요. 아, 왜곡이 아니라 오히려 미화시킨 건가요? 더 열받는데요. 네. 이게 세계사적 관점 그러면서 또 민족사적 관점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면서 네.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광복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아. 교묘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궤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놓고도 이제 언론들이 왜곡 보도했다라는 거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 일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란 와중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 측에 김 관장의 교체 불가피하다라고 건의했다고 하고요. 네. 정부 역시 독립기념관을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잡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유인살이든 마치겠습니다. 이은혜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